승무원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남자. 이윽고 승무원은 돈이 든 자루를 들고 옵니다. 그때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와빌의 그지무지 지금 시작합니다. (1971년 11월 24일) 6명의 승무원과 36명의 승객을 태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탑승합니다. 이 남성은 어딘가로 출장을 가듯 갈색 구두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플로렌스 샤프너라는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하지만 외로운 사업가가 자신을 꼬시려는 줄 알았던 샤프너는 해당 쪽지를 펼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죠. 의문의 중년 남성은 샤프너에게 "저기요 아가씨, 그 쪽지를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한텐 폭탄이 있으니까요." 살며시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며 폭탄을 보여준 남자는 승객들을 풀어주는 대신 4개의 낙하산과 현금 20만 달러를 준비해라. 거래를 위해 우리가 착륙할 때 주유 공급 차량이 이 비행기에 주유할 준비를 해놔라 라고 요구했죠. 이 같은 비행기 납치극 소식은 미 연방당국까지 전해졌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FBI는 알파벳 L로 시작된 1년번호를 가진 20달러 만장과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한 뒤 납치범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후 5시 39분 인질 협상을 위해 비행기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낙하산과 돈을 받은 남성은 별다른 추가 요구사항 없이 승객 36명과 일부 승무원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주유를 마친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낙하산과 돈을 받은 남성은 조종사를 위협하며 랜딩 기어를 내린 채 10,000피트 이내로 최대한 느리게 멕시코시티로 향해라 라고 말한 뒤 기내에 남아있던 승무원들을 조종실에 밀어넣곤 문을 닫아버리죠. 그렇게 저녁 8시경 의문의 남성은 2개의 낙하산과 돈가방을 들곤 비행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죠. 넥타이와 낙하산 2개만을 남긴 채 초겨울의 추위와 강한 바람을 뚫고 비행기에서 떨어진 남자. 댄 쿠퍼라는 가명을 사용한 이 남자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 잠수정, 전투기까지 동원되어 쿠퍼의 예상 낙하 지점을 수색했지만 그의 시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9년 후인 1980년 티나바 해변으로 가족여행을 온 브라이언 잉그램이란 소년이 5,800달러가 들어있는 돈 가방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이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은 9년 전 쿠퍼가 가지고 사라진 돈이었죠. 이에 수사원들은 해변가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이 가진 정보라곤 쿠퍼가 왼손잡이일 것이라는 추측과 그의 넥타이, 그리고 그가 사용한 낙하산과 비행기 티켓뿐이었죠. 장거리 도주를 할 것 같이 비행기 주유를 요구한 영악함과 비행기 경로와 내부 작동법을 알며 낙하산을 다룰 수 있는 남자. 수사관들은 800여 명이 되는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력 용의자 리처드 플로이드 맥코이. 헬리콥터 조종사이자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1972년 4월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납치한 뒤 이틀 만에 체포된 납치범으로 쿠퍼 때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납치극을 벌였던 남자. 독특하게도 맥코이는 "당신이 댄 쿠퍼냐? 라는 경찰의 질문에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고 이후 탈옥을 한 뒤 3개월 동안 도망다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어떤 자백도 받아내지 못하게 되었죠. 두 번째 유령 용의자 케네스 크리스티안슨. 2011년 쿠퍼의 넥타이에서 발견된 티타늄 입자를 조사한 결과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사가 사용하는 특수한 티타늄으로 밝혀집니다. 이에 오리엔트 항공사의 정비사였던 케네스 크리스티안슨이 용의자로 지목되죠. 그는 왼손잡이로 추정되는 쿠퍼와 같이 왼손잡이였고 그가 사망한 1994년 당시 그의 은행 계좌엔 2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진술한 쿠퍼와 그는 전혀 닮지 않았기에 FBI는 그를 쿠퍼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이 밖에도 쿠퍼와 너무나 닮은 얼굴로 의심받은 윌리엄 고셋. 사건 당일 삼촌이 비행기 납치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조카에게 신고당한 린도일 쿠퍼. 군인이자 후에 성전환 수술을 했던 바바라 테이튼 등 수많은 용의자들이 지목되었지만 그들 모두 생김새가 다르거나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DNA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45년이 흐른 2016년 7월 FBI는 좀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을 이유로 쿠퍼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발표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알카트라자 탈옥 사건, 조디악 킬러와 같이 미국의 유명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범죄. 거액의 돈을 가지고 사라졌으나 그 어디에도 없는 남자, 댄 쿠퍼. 지금도 이 사건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